개인 투자자를 위한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불안했던 오전장이 지나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더니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만했던 오후장까지 주말을 앞둔 오늘 참 시장이 유독 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 자리에 돌아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934선에 돌아오면서 양시장 모두 또 회복세로 마감이 됐는데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이 또 속절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이 달러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또 이 여파가 외국인의 수급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또 오전과 오후의 시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랐던 오늘 시장에선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함께 보실 키워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친환경, 풍력, LG전자, 2차전지, 수소차,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정말 오늘 들여다봐야 될 이슈가 무궁무진하게 많았는데 자, 오늘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려감이 컸던 섹터인데 주도력을 이제는 꽉 다시 잡게 된 건지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늘려야 되는 건지 이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서 오전에도 강했던 LG전자, 이 LG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적과 주가의 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해서 LG전자의 눈높이는 또 어디까지 가져볼 수 있을지도 세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에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배터리에만 좀 주목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두루두루 살펴드리면서 또 구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 속에 보시면 오늘장 키워드의 힌트도 숨어 있습니다. 또 잘 캐치해 보시길 바라고 또 오늘장 공략주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방송과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인데요. 대덕전자 33% 육박합니다. 한국항공우주, CS윈드가 각각 31.5%, 31.06% 가져가고요. 하이티진로 31% 육박합니다. 포스코케미칼 더 담아내죠. 30%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TNL 20.82%, 서진시스템 19.76%, 동아화석 19.70%, 사이맥스 19.37%, OCI까지 19.02% 담아가면서 아주 든든한 수익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공략주 수익률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금호 HT 59% 가져갑니다. 공구음원 29%, 하이로닉 43%, M게임이 23%고요. 아셈스가 1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밀착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문자로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공략주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의 고민을 듣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돼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한 주의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시장을 위한 톡톡한 준비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월요일에 뵙고 오늘 뵌 건데 한 네. 주의 시작과 끝을 전문가님과 함께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으신 것 같죠, 전문가님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총 상위 종목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종목은 하락을 보인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수를 한번 살펴보자면 처음엔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 내내 계속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끝났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은 바로 2차 전지였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비임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 1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오늘 바뀐 건 아니고 수요일쯤에 바뀌었습니다. 앵커님은 원래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나요? 에코프로비엠이랑 바뀌어가지고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려고요. 네네. 원래는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였는데요. 맞아요.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면서 수요일 날에 에코프로 BMU로 시총 1위가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상승이 있었던 게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플러스일 뿐이지 개별 종목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느끼시는 감정 그대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수는 분명히 상승을 했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를 짚어보면서 특징주 이야기도 할 거고요. 또 플레이리스트에 담을 종목까지도 선별을 해주실 거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던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2차 전지로 바뀐 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정말 회복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심지어 그 집 나간 외국인도 2차 전지는 사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게 뭘까요? 이 강세 뭘까요? 사실 2차 전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 나쁜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좋게 하는 보고서도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만 보더라도 2차 전지는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2차 전지가 좀 강했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업체들의 좋은 실적이 바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려고 하기에는 실적이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연초에 2차 전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실제 실적으로 발표한 모습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사실 하락한 만큼 굉장히 크게 몰리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종도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시총이 대부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수급,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강한 수급을 넣다 보니 좋은 상승을 나타냈던 게 바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또 뚜껑을 열어보니 확인을 해보니까 또 좋은 실적을 반영하게 돼서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강세를 보였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실적을 기반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저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분명히 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 지연되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지연되는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바로 2차 전지 업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춤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 연초에는 그런 생각을 가져갔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 부분을 봤을 때 아니다. 작년에 이어진 실적을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구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업종이 지수를 만약 이끌어서 상승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다른 업종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시장의 악재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생겨가고 좋은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지수의 상승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의 이 강세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또 심지어 2차 전지 관련주는 사실 방송에서도 전문가님도 많이 다뤄주시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또 중장기 공략주로 주셨던 포스코 케미칼.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차트를 보고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무려 12%나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현재 매물대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14만 원대 라인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있을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의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계 바로 뚫어내고 나서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진 않습니다만 조정 구간은 적게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실적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또 보시고요. 여러분 또 진입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또 아주 탁월한 매수 타점 잡아주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 한번 드리고 갈게요. 노란 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있습니다. 누르시고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제도 살짝 짚어드렸었던 LG전자인데요. 역대급 실적에 오늘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전문가님, 아마 이게 지금 이 LG전자는 그 14만 원, 15만 원 선일 때 그 시기에 또 기대감을 가득 안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또 한번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특허 수익이 좀 들어가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18.5% 그리고 영업이익을 6.4%
0.4%나 증가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러한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좋은, 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그 위로 올라오면서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적을 동반된 상승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자리가 완성이 됐다라는 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의 상승의 이유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미 LG전자 돈 잘 버는 걸 이미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쪽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형님 왜 이럴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준 것이 맞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거의 50%가 넘을 정도로 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어제. 있습니다. 그쵸. 사실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이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지금 시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오히려 있습니다. 기회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패시브 자금에 유용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사실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개별 종목으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패시브, 그러니까 약간 펀드 같은 성격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의 환경을 봤을 때 금리는 높아져 가고 양적 긴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삼성전자 종목에 대한 성장세는 분명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신사업도 충분히 진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회사가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사주 매입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상승세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의 여력을 가진 현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이 정도의 실적 대비 어울리지 않는 주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좋은 종목 삼성전자도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큰형님 삼성전자 주목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실적 이미 잘 나왔고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지막 코너인데 마지막 코너 중에 매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담아보기 전에요.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함께 하시고 이 종목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숫자 7, 4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이 이 코너를 또 기다려주세요. 코너 속의 코너라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 내일 어떻게 보면 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담아야 할 종목 뭘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사실 주말에 어떠한 이슈가 터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지 혹은 나쁜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 다음 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석탄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EU가 석탄을 제재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KPF입니다. KPF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업은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석탄 광산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석탄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는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주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지만 그 전에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리오프닝 주였는데요. 이번에 상승이 좀 주춤을 하면서 조정을 좀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 주에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의료 관련 쪽인데요. 그 종목들이 아마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석탄 관련주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은 당연히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꼭 담아야 할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석탄 관련주와 또 리오프닝 중에서도 의료 관련주 짚어주셨는데 또 장중에 시세를 포착해서 종목별로 또 타점까지 짚어주시니까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셔서 종목과 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로 또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또 이 공략주를 기다려주시고 또 환영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장기 수익률 보시면 탄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덕전자, 한국항공우주, CS윈드, 하이트진로 보시면 30% 훨씬 넘는 수익률 이미 챙겨가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30% 넘보는 모습 확인됩니다. TNL 21% 육박하고요. 서진시스템, 동아화성, 사이맥스, OCI까지 오늘 다 이슈 키워드 속에 들어가는 종목들 확인이 되고 두 자릿수 수익률 챙겨가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 새로운 공략주도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풍력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풍력 발전소는 당연히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크게 올라가다 보니 새로운 대체 에너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EU, 유럽 쪽에서 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있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업체가 큰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풍력 발전이 설치가 되는 예상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풍력 발전소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5년까지는 약 17%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12% 나쁘지 않은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게 바로 풍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한 속도가 최근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발전용,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생각을 해보자면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사실 풍력 발전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리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비용 미리 확보가 좀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 발전, 이러한 발전소 같은 경우엔 미리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풍력 발전소를 봤을 때 베스타스와 GE, 지멘스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 70%가 넘는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이 세 개 업체 중에 GE가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GE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성장, 실적을 나타낸다는 건데요. 거기에 부품을 납품한다면 당연히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베스타스의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GE가 고객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스타스까지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치가 올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GE와 베스타스에서 모두 다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풍력 터빈의 베어링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터빈이라고 한다면 그 날개가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람개비 날개 네, 같은. 맞습니다. 베어링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가게끔 하는 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로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가 이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전소의 기본은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이든 수력이든 어떻게든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베어링은 그 돌리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업체는 GE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무려 37%나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40%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 40%까지 점유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GE가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겠죠. 사실 풍력발전소 부품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소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 풍력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20-30년간은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고 새로 만드는 것 자체도 네.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30년을 써야 된다는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급하는 업체가 대부분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업체, 새로운 부품을 가져다 썼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된다면 30년 네, 동안 그렇습니다. 또 써야 굉장히 큰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업체가 아니면 납품을 하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GE 같은 경우 점유율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것, 시장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을 만큼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베스타스까지 공급이 확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주목할 만큼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매출로서 실적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께 확인시켜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최근에 해상풍력 터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터빈의 크기가 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터빈의 크기. 풍력 터빈 아까 전에 모터라고 하셨으니까 좀 터빈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네. 풍력 발전소 그 돌아가는 바람개비라고 설명을 네네. 주셨는데요.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서? 네, 맞습니다. 바람이 오. 점점
세지는 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답을 말씀을 해드리면 해상풍력의 발전소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 대부분 육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상에는 사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않는 건 아니고 좀 적었었는데요. 바다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바람이 굉장히 좀 많이 부는 거 아실 그죠, 것 같은데요. 바닷바람이 세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바다에 설치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육지에 설치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바다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대부분 육지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면서 당연히 해상 쪽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 같은 경우에 바람이 더 세게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게 또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아까 전에 풍력 베어링을 납품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베어링이 커진다라고 하면 제품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비싸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육지보다 바다에 설치되는 비중이 5배에서 7배 정도 더 많을 정도로 이제는 해상풍력 발전소가 주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도 이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만의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또 있나요? 바로 베트남에 생산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공장이 계속해서 증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왜 설치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왜 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인건비?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거는 바로 인건비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만들었을 때 대비해서 약 20%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럽 가는데 혹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베트남에서 유럽이요? 네네. 베트남, 우리나라보단 가깝겠죠?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렇게 짧은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유럽을 가면 거의 11시간 이렇게 걸리시는 아시죠? 제가 유럽 가봤는데 네. 그러네요. 네. 베트남을 안 가봐가지고. 네.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럽 시장의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생겨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은 유럽 시장이겠죠. 만약에 제품을 만들어서 운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베트남이 상당히 훨씬 유리하죠. 유리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공급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히 비싸진 것도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이 업체, 베트남의 공장이 굉장히 크게 있고 증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포인트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풍력 사업 업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또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혜가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G1을 또 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타스의 공급까지 기대가 될 뿐더러 또 베트남 공장 증설로 원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유럽 시장 공급까지 유리해진다는 점.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상승 재료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 정말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요. 매수 3타점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서 수익 실현도 하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시면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 4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는 숫자 7 4개 7777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은 재무제표를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님? 네, 가장 중요한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왜 3분기까지만 볼까? 사실 뒤에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좀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 공장이 가동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사실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지 못한 것이지 계약은 계속해서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만 재가동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적을 당연히 4분기에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 71%, 영업이익 11%나 증가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당연히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럼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41% 그리고 영업이익은 15%나 증가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사실 좀 저조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지금 실적을 조금 낮게 잡은 이유는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기회가 될 것이고 2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유럽에서 후판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빈사들이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타워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타워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났습니다. 부채 부분이 늘어났는데 이 업체 좋은 성장성에 뒷받침될 투자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도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자산과 부채 자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보자면 마이너스 금액이 좀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손익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절하게 나오고 있고 투자를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타워 부분에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성으로 전환이 되는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잘 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좀 부채가 생겨나면서 투자를 했을 때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채 비율은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 미만의 안정적인 부채 비율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100%. 사실 2020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성을 가져갔다. 거기에 더해서 성장성 같은 경우 작년부터 빛을 발하고 있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을 보자면 굉장히 좋은 속도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성장 속도는 올해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자면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3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풍력 부품 업체 평균 PER이 53배인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고요.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QR코드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도 꼭 짚어봐야죠. 전문가님,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차트는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풍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거 모두 다 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20 주봉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 실적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박스권의 형태, 현재 조정을 가진 이후에 재작년 8월과 비슷한 구간 라인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8월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의 실적 성장 밸류에이션이라면 당연히 기대감이 있었던 전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이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풍력사업 업체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해주셨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돌파 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또 최근에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 구간을 형성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얼른 잡아야 한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얼른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개인 플레이라고 검색하는 방법 있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숫자 7 4개 7777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 여러분의 또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요. 또 저희가 여러분 고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방금 알려드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얼른 들어오셔서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상담을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이고요. 5,200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4,675원에 마감이 됐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이었죠. 오늘이랑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기술적으로는 좀 나쁜 모습을 보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국철강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철강 업체들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캔들이 21선까지 하락하면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동안 강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4,400원 라인으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400원 라인까지 깨지게 된다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5,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조금 힘든 구간이지만 기다리신다면 목표가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목표가 5,500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달라고 하셨으니까 목표가 5,500원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좀 더 어려움 있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롯데렌탈을 보겠습니다. 롯데렌탈이고 9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입니다. 언제쯤 올라갈까요? 공모주로 샀다가 지겹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47,650원에 마감이 됐네요. 그래도 나름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네. 어떡할까요, 전문가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좋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단기의 조정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 저점까지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52,500원 라인에서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도 높지 않기 때문에 52,500원 라인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신 후에 재매수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52,500원 선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 전략 세워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또 노란톡방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한일사료인데요. 4,18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의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3,005원에 마감을 한 모습 보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할까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네. 재료 소멸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하락,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거기다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면 2,750원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매도를 하셔도 좀 분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시해드린 가격은 3,500원 라인이고요. 그리고 3,750원 그리고 4,000원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좀 매도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단기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말에 어떠한 이슈가 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세 번에 나눠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을 2,750원으로 정해주셨고요. 또 3,500원, 3,750원, 4,000원으로 이렇게 또 세워주시는 선 정해주셨습니다. 자, 전략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여러분 고민을 더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종목 상담하는 걸로 하고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죠. 짧게 부탁드려요. 네, 풍력발전 업체입니다. 올해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실적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낮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재료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밀착 플레이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공략주 관한 전략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또 비구름이 지나가면은 주말 내내 날씨가 엄청 좋을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주말 따스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더 알찬 개인 플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